인공 고관절 수술 후에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한다면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부민병원 로봇인공관절센터의 궁윤배입니다.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바로 탈구와 다리 길이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공 고관절 수술에만 나타나는 합병증인데요. 만약 인공 고관절 수술을 로봇으로 하면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왜 이런 합병증이 나타나고 또 로봇으로 수술하면 왜 합병증 위험이 줄어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 실제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의 수술 동의서입니다. 보시면 탈구와 다리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서만 나타나는 합병증입니다. 탈구는 관절이 빠진다는 말인데요. 보통 뒤로 빠져서 다리가 안으로 조이게 되고 통증이 심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응급실에 가서 강제로 맞춰줘야 되고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마취하에 수술해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성이 되면 환자나 수술한 의사나 모두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 상황이 됩니다. 수술 후에 다리 길이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한 1cm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깔창을 차게 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척추와 골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이 골반 뼈에 대해서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한 40도, 45도, 그 다음에 앞에서 뒤를 향해서 약 20도 각도로 골반 컵을 삽입을 하면 탈구가 안 되고 안전하다, 이런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차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의사들이 수술 전에 수술대의 수평을 잘 맞추고 환자의 위치를 수술대에서 똑바로 위치시키고 또 수술 중에 핀을 박아서 다리 길이 차이의 변화를 체크하고 또 엑스레이를 확인하고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합병증들을 확연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면적인 이 자료에 비해서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은 3차원적인 해부학적 데이터를 갖고 이 골반의 컵과 또 대퇴골의 스템을 어떤 위치에 위치시킬 건지, 회전의 중심점을 어떻게 맞춰줄 건지 정확한 수술적 계획을 우리가 수술 전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술에 들어가서는 정확한 계획을 했어도 실제 대퇴골의 스템을 끼워 넣어 보면 원래 계획보다 1, 2mm 정도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봇 수술에서는 이런 오차를 미리 잡아내고 거기에 맞물리는 카운터파트인 이 골반의 컵의 위치를 우리가 장착시키기 전에 수술 계획을 조금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으로 집어넣거나 덜 집어넣거나 방향을 조금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미세 조정이 완성이 되면 로봇 팔이 40도, 20도의 이런 기울기를 안정 영역을 확실히 잡아주고 의사가 그 범위 내에서 골반뼈를 갈아내고 컵을 안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정확도가 상당히 확보될 수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도 실제 컵이 뼈에 안착이 됐을 때 한 2, 3mm 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뼈가 너무 단단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면 로봇 수술에서는 이러한 오차까지도 다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대퇴골두라고 이 헤드의 높이를 조절을 해서 다리 길이의 일치, 또 관절의 이 회전 중심점을 최대한 접근시키는 수술의 완성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로봇 수술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고된 논문인데요. 로봇 수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골반의 그 컵의 방향이 모든 케이스에서 이 안정 범위 내에 들어간 반면에 일반 수술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안정권 밖에도 오차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다리 길이 차이도 1cm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일반 수술에서 7% 나타난 반면에 로봇 수술에서는 0%로 안전한 수술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64세 된 남자 환자분인데 오른쪽 고관절에 관절염이 심해서 다리를 상당히 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수술로 인공관절을 받으셨는데요. 환자분이 저한테 얘기는 안 하고
수술하고 한 달째부터 본인이 원래 갖고 계셨던 취미인 실내 암벽 타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한테 들켜서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환자분이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면은 제가 수술한 의사로서 내심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80세 된 어머님이신데요. 오른쪽 고관절에 골절이 있었던 것은 모르고 지내시다가 다리 길이가 지금 상당히 차이가 짧아졌죠. 그리고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척추 수술을 또 받게 됐어요. 그래서 외래에서 제발 좀 걷게 해줄 수 있겠냐고 애원했었던 상황이 생각이 났던 분인데 로봇 수술을 받고 관절의 길이와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퇴원하셨을 때는 워커를 짚고 이제 가셨지만 두 번째 외래 방문했을 때부터는 이제 지팡이도 없이 혼자 잘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피한 결과를 얻은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로봇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라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로봇으로 수술을 한다고 해서 합병증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봇을 이용했을 때 수술 결과가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로봇으로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관절 로봇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관절 로봇 수술을 현재 마코 로봇으로만 가능한데요. 마코 로봇으로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받은 의사가 몇 명 없을 뿐더러 마코 로봇 고관절 시스템이 세팅된 병원 또한 몇 군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 부민병원에서는 가능합니다. 저는 국내에서 고관절 로봇 수술을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으면서 가끔 마코 로봇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수술, 즉 무릎 관절 전치환술, 무릎 관절 부분 치환술, 또 고관절 전치환술을 하루에 모두 하는 야구를 치면 사이클링 히트 같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민병원은 다양한 진료과와의 협진하에 진단부터 수술 전 약물 입원 관리, 수술 후 케어 재활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 드립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울 부민병원으로 내원해 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은 어떠셨나요? 더 많은 건강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서울 부민병원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 부민병원 유튜브에서 유익한 건강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